당신의 마음을 토닥토닥 위로해 드릴게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놀이의 쓸모입니다. 올해 나온 신간이고요. 출판사 나비타, 지은이 최미향, 나비타 놀이교육연구소입니다. 25페이지 아이들은 놀이로 말한다. 이 글은 필자가 이다랑 대표를 인터뷰해서 구성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좋아 오랜만에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하러 나간 날이었다. 한 아이가 벤치에 앉아있고 그 곁에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손에 민들레 홀씨를 들고는 한껏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민들레 홀씨를 입으로 후 불고 싶은 마음을 참아내며 엄마에게 이런저런 말을 걸고 있었지만 엄마의 시선은 아이가 아닌 스마트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고는 말했다. 엄마 지금 바쁘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이것만 다 하고 나서 보겠다고. 아이는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혼자서 민들레 홀씨를 후 불어 날려보냈다. 다시 엄마를 바라보는데 엄마의 시선은 여전히 스마트폰에 머물러 있었다. 아이는 다시 한번 실망한 듯했고 그 얼굴은 좀 전보다 더 어두워졌다. 놀이 속에 아이의 마음이 담겨 있다. 아이들의 놀이는 꼭 그렇게 거창한 물건이나 유명한 장소에서가 아니어도 된다. 놀이는 일상생활에서 늘 진행되고 있으므로 부모는 관심을 두고 동행만 하면 된다. 민들레 홀씨를 들고 있던 아이도 그것을 가지고 엄마와 함께 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이다. 입으로 불면 날아가는 홀씨를 보면서 함께 감탄하고 함께 웃고 싶었을 것이다. 입장을 바꾸어보면 그때 아이가 얼마나 속상했을지 가늠할 수 있다. 남자친구와 데이트할 때 혹은 남편과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계속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이런저런 대화를 시도해도 대충 대답하고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다면 상대방이 얼마나 원망스러울까? 엄마를 향한 아이의 마음도 똑같았을 것이다. 아이들의 기질을 분석해주는 온라인 육아 플랫폼 그로잉맘의 이다랑 대표는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표현하는 것에 대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누군가가 제게 아이들에게 놀이가 어떤 의미이고 왜 필요할까를 물으면 저는 신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준 것이 놀이라고 대답해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잖아요. 언어 발달이 빠른 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요구에 대해서는 쉽게 말을 하더라도 생각이나 느낌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어려워하지요. 그런데 놀이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참 많은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말을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조르는 것은 할 말이 있으니 내 말 좀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네, 맞아요. 아이가 나랑 놀아줘 라고 말하는 것은 곧 내 얘기 좀 들어봐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보통 사춘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이가 도통 말을 하지 않아 답답하다는 고민을 털어놓으세요. 그 원인을 사춘기라는 생물학적 요소에서만 찾으려고 하시고요. 아이는 이미 예전부터 엄마 아빠에게 놀이를 통해 대화를 쭉 요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것을 대화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니 잘 소통될 리가 없겠지요. 아이의 언어 발달이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루어지면 아이는 더 놀아달라는 말을 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대화를 하게 돼요. 하지만 아이가 놀이로 말하던 시절부터 부모님과 잘 소통하지 못했다면 대화 단계로 넘어갔을 때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와는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의 불충분한 대화를 친구로부터 충족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춘기가 되면 부모와 어긋나는 아이들. 어떤 부모들은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갑자기 괴물이 되어버린다고 한다. 매사 짜증을 부리고 귀찮아하는 아이를 보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무슨 말을 하든 반항부터 하는 아이를 보면서 원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사춘기 아이들이 그렇지는 않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잘 소통해온 아이들은 사춘기가 되었을 때 자신이 힘든 점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부분을 요청한다. 친구들보다 부모를 더 믿고 의지하여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부모와 의논하려고 한다. 사춘기가 되었을 때 제게 고민이 생겼으니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렸을 때 제가 심심하니까 놀아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과 다를 바 없다. 어렸을 때 심심하고 외로운 자신의 마음을 부모가 잘 다독여주고 해소해 주었다면 아이는 사춘기가 되었을 때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부모를 찾을 것이다. 부모가 자신과 한마음이 되어 그 문제를 성의껏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사춘기가 되었을 때 어떤 고민이 생기더라도 어차피 엄마 아빠는 신경도 안 쓸 텐데 하는 생각으로 마음속에 묻어둘 것이다. 소통은 이유 없이 단절될 리가 없다. 놀이의 주인은 아이예요. 그리고 놀이는 아이가 더 잘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엄마들이 아이와 함께 노는 것을 보면 엄마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것을 지시하고 아이는 수동적으로 그 지시에 따르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주동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먼저 아이에게 자율성을 줘야 해요.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은 주도성을 키워나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이에게 자율성을 주기란 참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 추운 겨울날 아이가 양말을 안 신고 밖에 나가겠다고 하면 자율성을 줄 수 없는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놀이에서라도 아이에게 확실하게 자율성을 주세요.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뭔가를 자꾸 해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뭔가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하다 보면 그것은 아이의 놀이가 아니라 엄마의 놀이가 되어버려요. 의외로 아이가 엄마와의 놀이보다 아빠와의 놀이에서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엄마가 이것저것 열심히 놀아주려고 애쓰지만 대부분의 아빠가 대충대충 놀아주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매우 억울한 결과지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와의 놀이는 엄마가 이것저것 제시하면서 많은 간섭을 하게 되잖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논 것이지 자신이 놀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반면 아빠는 귀찮아서라도 네가 직접 해봐,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하곤 하지요. 그 덕분에 아이는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만지게 됩니다. 그래서 놀이 만족도가 높은 것이고요. 실컷 힘 빼는 것이 엄마인데 점수를 따는 것은 아빠가 되는 셈이지요. 놀이를 통해 자율성과 주도성을 키우는 것이 관건.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뼈가 아팠나요? 정말 많이 찔리더라고요. 아이가 놀아달라고 하루 종일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딸은 외동딸인데 원래부터 엄마 같이 놀아요 이 말을 정말 너무너무 많이 하던 아이였어요. 그랬는데 저는 많이 놀아주려고 애쓰기는 하지만 솔직히 똑같은 놀이를 너무 매일 하니까 저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하고 나서는 그 놀이 말고 다른 놀이 하면 놀아줄게 이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놀이로 유도를 많이 하죠. 그랬던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됐고요.
어쨌든 육아에 관심이 많은 입장에서 미래를 생각했을 때 미래가 편안하려면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아이가 무한정 똑같은 엘사 안나 놀이를 하자고 제게 매달려도 어느 정도 조금만 더 해보자, 더 해주자라고 생각하려고 이 파트를 읽고 나서 좀 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방금 전에 이 파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도 자기 눈에도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엄마들은 너무나 하면 안 된다는 그 틀이 너무 좁다고요. 그 엄마들이라는 게 저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배우고 반성하고 반성하는 건 큰 의미가 없으니까 앞으로 개선할 여지를 많이 발견한 파트라서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니까 강력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